자, 이 숙제로 내준 거 마찰력과 부력 프린트 풀어볼게요. 가는 추가 잠기기 전, 그러니까 추가 한 반 정도 잠겼을 때, 추가 다 잠겼을 때, 추가 잠기기 전에는 부력은 없습니다. 부력은 없어서 가 눈금이 10N이라고 되어 있고, 다 눈금은 2N을 가리켰다. 그럼 부력이 얼마인 거예요? 부력이 8N의 부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쵸? 원래는 중력이 10인데 부력이 8N만큼 작용하면 용수철은 2N만큼의 힘만 작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합쳐가지고 10N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에서의 눈금은 2N을 가리켰다. 그럼 다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8N이 되겠죠. 답 3번이고 3번 하시면 되고, 부력은 이제 잠긴 부피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잠기는 게 부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는 거의 부력이 없는 거고요. 잠긴 부피의 비례를 하는 겁니다.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다. 밀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할 때구나. 상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상자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 크다 맞고요. 마찰력은 상자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 맞고, 상자가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크고요. 상자에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은 왼쪽이다.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미니까 왼쪽으로 작용하는 게 맞고, 넓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넓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답이고요. 저번에는 이제 뭐 이렇게 실험해 봤을 때 어떻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누워서 끓을 때랑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끓을 때가 마찰력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접촉 면적이 넓어도 이거랑 이거랑 마찰력 똑같았습니다. 답은 5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N인 물체를 20N의 힘으로 밀었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무게가 30N이라는 건 이제 들어 올릴 때는 30N이 필요한 건데, 밀 때는 20N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이면 20N의 힘이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 큰 거 맞고, 무거울수록 마찰력 큰 거 맞고요.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밀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력은 0이다가 아니라 외력하고 같은 거고요. 접촉면의 면적이 넓을수록 마찰력 크다가 아닙니다. 기억니은 틱으로 3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아니라 운동장에서 공이 굴러가다가 정지한다.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한 거죠. 마찰력이. 근데 정지시키는 힘의 종류는 물론 사실 중력도 작용하지만 운동 방향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이고 D 방향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5번 답이죠. 그 다음에 빗면 위에 50N의 물체가 정지 상태로 되어있다. 마찰력의 방향은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야 되는데 안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는 마찰력이 B 방향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고요. 답 2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찰력의 크기 측정할 때, 마찰력이 크면은 이렇게 더 각도가 커도 이게 버텨요. 그래서 사포가 더 마찰력 지금 큰 겁니다. 그죠? 유리판 위에 나무 토막에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작용하는 거고요. 나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가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보다 크다. 이거 맞습니다. 사포가 더 거칠고 거친 면에서 마찰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위 실험 결과를 보아 유리판과 사포의 거칠기는 동일하다. 아니죠. 니은만 맞고요. 사포가 더 마찰력이 크니까 더 거칠다 이렇게 보셔야죠. 사포는 원래 모래 같은 거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이렇게 붙여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칠기가 더 거칩니다. 2번 답이고,
마찰력의 크기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접촉면이 넓을수록 마찰력 크기 작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 한 개일 때보다 두 개일 때 마찰력이 더 작다. 아니고 커지고요.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방해하는 힘이고, 자, 빙판이나 눈길 이런데 모래나 흙 뿌리는 것은 마찰력을 작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매끈한 면 위에서 나무토막 끌 때보다 사포 위에서 나무토막 끌 때 마찰력이 더 크게 측정된다. 맞죠? 이건 답이고. 자, 그래서 마찰력을 측정하는 거고, 나무토막에 작용한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오른쪽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맞고요.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가와 나를 비교하면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죠? 얘는 나무토막 하나가 두 개니까 물체의 무게가 커지겠죠? 가와 달을 비교하면 바닥면에 접촉한 면적이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가랑 달을 비교하면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라를 비교하면 이거는 이제 접촉면의 그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가가 좀 더 크게 나오겠죠, 유리판보다는. 답은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의 크기. 자, 유리판이 덜 거칠어요. 그래서 나무판 2개, 얘가 제일 클 거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순이네. 가다. 3번.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 요 중에 지금 다 나무판이고 유리판이네요. 얘가 제일 커요. 나가 제일 크고, 라랑 가는 같습니다. 라랑 가는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판 위에서 하나 끌 때 요때가 제일 마찰력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부터 3번 답이네. 3번 답이고. 자, 마찰력 커야 편리한 거. 농구공 표면에 약간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마찰력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창문 틀은 마찰력 큰 게 안 좋죠. 네. 치약 뚜껑에 세로 무늬. 이게 뭐지? 세로 무늬. 치약 뚜껑에. 치약 뚜껑에는 이게 세로 무늬. 요거는 이제 마찰력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크게.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 윤활유는 작게 하려고 하는 거고, 스케이트 바닥면 작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 디귿. 이건 답이고. 자, 컬링인데 살짝 높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짝 녹으면은 마찰력이 작아집니다. 마찰력을 작게 됩니다. 네. 무리를 미끄러지는 게 훨씬 잘 미끄러지거든요. 살짝 녹은 게 마찰력을 크게 작게 해서 잘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 5번 답이고. 마찰력의 크기가 클수록 유리한 경우, 경첩은 크면 안 되고 이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체인 거는 거는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 끈을 묶을 때도 마찰력 없으면 풀어질 거고, 이건 마찰력 작은 게 좋고, 이거는 마찰력 큰 게 좋습니다. 이거 작은 게 좋고, 니은 디귿 미음. 니은 디귿 미음. 3번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이 작아야지 편리한 거. 스케이트 탈 때죠. 마찰력 작을 때 미끄러져야 되니까 3번 답이고요. 부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 맞고 무거울수록 크다. 이거 틀려요. 왠지 이거 맞을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무거울수록 큰 거는 뭐 중력이고, 부력의 크기는 부피가 커야 돼요. 잠긴 부피가 클수록. 그 다음에 기체나 액체에서 작용하는 거 맞고요. 다른 거 맞고. 그 다음에 부력은 위쪽 방향입니다. 위쪽 방향. 3번. 그 다음에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가 큰 게 큰 거야. 얘가 떴다라고 해서 얘가 부력이 큰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얘가 부력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왜 가라앉아 있냐면 부력
보다 중력이 더 커서 그런 거긴 해. A, B, C가 지금 원래 사실 같은 물질 아닐 거고요. 중력이 커서 가라앉아 있는 거지. 부력이 크면 뜬다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물체가 중력보다 부력이 좀 더 크면 뜨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잠겨있는 부피가 크네. A가 잠긴 부피가 제일 커요. 얘가 부력 제일 큰 거야. 그래도 가라앉아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중력이 더 크니까. 잠긴 부피가 큰 애가 부력 큰 거예요. 이해하시죠?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 큰 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고, 자, 옳은 거 A에서 저울 눈금이 가장 크고요. 부력을 조금만 받으니까. 나에서가 부력 가장 크다. 아니죠, 다죠. 눈금 가장 크다. 아니죠, 눈금 조금만 나가죠. 추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추에 작용하는 부력 커진다. 아니에요. 잠긴 부피가 커질수록. 잠긴 추의 개수가 많을수록 작용하는 부력이 커진다. 맞죠? 5번입니다. 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6N, 5N. 원래는 7N짜리였는데 요만큼 잠기게 하니까 부력이 지금 1N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요거는 5N이 표시가 됐다라는 건 2N이 작용하는 거고, 2N이 작용하는 거고요. 원래는 7N짜리였는데, 그럼 통조림 통에 작용하는 부력의 방향 위쪽이 되는 게 맞고, 옳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통조림 통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1N 아니고요. 가인가? 가는 1N이 맞죠? 가는 1N이 맞고, 통조림 통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더 큽니다. 많이 잠겼으니까. 통조림 통이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있으면 용수철 저울은 힘이 작아져요. 원래 10N인 애를 이렇게 됐다. 그럼 부력은 3N이 되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공기 중에서 무게가 200N의 물체를 물속에 넣고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130N이다. 부력은 70N이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자, 수돗물 아래로 흐르는 거 중력이고요. 울퉁불퉁하게 만든 거 마찰력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 튜브는 부력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용수철 늘어난 거 탄성력이고. 자, 쇠줄을 감으면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거지 중력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겁니다. 네, 3번, 5번. 자, 볼펜 버튼을 눌러 뒷부분이 튀어나오는 힘으로 병뚜껑을 밀었을 때 이동거리가 가장 먼 것. 마찰력이 적어야 되는 거니까 질량은 작으면서 사포를 안 쓴 거. A가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짧게 가는 건 무거우면서 사포를 쓴 거. D다, D. 2번이고요, 2번. 자, 병뚜껑 컬링 경기에 이용된 두 가지 힘. 마찰력과 탄성력. 예, 마찰력과 탄성력. 왜냐면 이제 볼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볼펜의 그 뒷부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력, 탄성력은 거기 있죠. 볼펜에서. 그 다음에 자, 완전히 잠겨있는 비에 작용하는 부력은 몇 N이냐? 뭐 보고 알아야 되지? 뭐 할 게 없는데. 완전히 잠겨있는 비에 작용하는 부력은 몇 N이냐? 뭐 없는데? 뭐 무게 뭐 이런 것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죠? 27번 해설을 볼까? 27번 문제가 이상한데. 부력은 물에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 물에 잠긴 부피는 A 잠긴 부피의 2배이고 뭐야 이게? 네?
뭐가 없죠, 그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절반만 잠겼다 이런 말도 없고 없어요 이게. 이거를 10N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무게가 10N이야 무게가. 절반만 잠겼어요. 그럼 얘가 떠 있으려면 무게랑 부력이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절반 잠기면 10N의 부력이 작용하는 거야. 완전히 잠기면 2배니까 20N의 부력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풀어야 돼, 그쵸? 답은 5번 하시면 되겠고요. 무게가 10N인 A가 이 순서가 좀 바뀌었네. 얘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공에 작용하는 부력은 반만 10N인 거죠, 그쵸? 여기 좀 여기가 아무 말이 없네요. 말이 있어야 되는데 10N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포나 이런 걸 이용한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용수철 저울이 없으면 이렇게 실험하는 게 편리하죠. 많이 기울어질 때까지 버티면 마찰력이 큰 거거든요. 각도가 지금 얘가 사포가 제일 크잖아요. 그럼 마찰력의 크기가 사포가 제일 큰 겁니다. 사포 도화지 아크릴판. 다음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거칠기와 관계가 있고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방향은 B다. 이것도 뭐가 안 나와있나? 여기 있는 건가? A죠, A. A고. 그 다음 마찰력이 클수록 나무 토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가 크다. 맞네요. 그럼 기역 디귿 해야겠네. 기역 디귿 5번. 5번 고르면 됩니다. 됐죠? 네. 네, 41쪽까지 되어 있으니까 최상위 도전 문제. 네.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해봐주세요. 이렇게 같이 풀고 또 하고 이렇게 할게요. 최상위 문제. 양팔돌의 사과와 총 무게가 12N인 추가 평형을 이뤘다. 그러면은 이 질량 무게는 12N인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질량으로 바꾸려면 이제 9.8로 나눠줘야 되긴 하는데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2N이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면 이걸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2N인데 얘도 똑같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2N이 되는 게 맞죠. 일단은 기억이 맞고요. 나에서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우질 않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배우질 않았죠. 지렛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뭘 알고 풀긴 해야 되는데 이제 지렛대 원리에서 사람이 여기를 잡고 들어 올리잖아요. 여기가 힘점이에요. 힘점. 이렇게 써놓을게요. 힘점. 여기 힘을 작용하는 거고 여기 뚜껑 여기에 걸려 가지고 얘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작용점이야. 작용점 써놓을게요. 작용점. 근데 여기에 걸려요. 여기가 받침점이야. 받침점. 이게 받침점입니다. 받침점. 이거 병 안 따본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병 따게 할 때 여기에다가 걸어 놓고 얘를 들어 올리면 여기가 들어 올려지면서 따지는 거야. 병이. 그래서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12cm이고요.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는 2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는 힘의 평형을 이용하고 나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게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를 지렛대라고 해요. 지렛대.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거 지렛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거네요. 답 5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무게가 10N인 물체를 나와 같이 물속에 잠기게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8N이었다. 그러면 이제 부력이 2N인 거잖아요. 그쵸? 아, 이거는 이게 좀 작용, 반작용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저울의 눈금이 10N 표시되어 있죠? 근데 잘 봐요. 얘가 부력이 2N이 되려면 물이 이 물체를 2N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2N이란 소리예요.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이 물체가 물을 아래로 미는 힘이 있어요. 2N이. 근데 원래 10N이기 때문에 얘가 합쳐가지고 여기 12N의 표시가 돼요. 12N. 그래서 나의 가정용 저울 눈금이 12N을 표시가 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이게 부력이 2N이 작용하려면 물체가 물을 2N의 힘으로 밀어내는 반작용이 사실 필요해요. 반작용이. 12N이 표시가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잠겼잖아요. 잠겼으면은 이제 여기 있으나 똑같이 잠긴 부피는 똑같으니까 부력의 크기는 2N으로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제 가정용 저울의 눈금은 20N이냐, 그 20N이 맞죠. 왜 20N이 왜 맞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10N 했다가 이거 10N 더하니까 20N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10N 더해서 20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20N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더 분해를 하자면 이제 여기에 부력이 2N이 작용하고 이 물체 바닥이 미는 힘이 8N이 작용하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력에 대한 반작용이랑 바닥이 들어 올리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합쳐가지고는 10N이 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울의 눈금은 20N 표시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는 10N 더하기 10N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밀도라는 게 있어요. 밀도. 그 밀도가 이제 그 로라고 읽긴 해요. 그 로라고. 그 다음에 이건 2배다 이런 소리야. 2배. 밀도가 이 액체 밀도가 이 액체 밀도의 2배다. 그 다음에 두 액체 속에 넣은 질량이 m이고 부피가 v인 물체가 두 액체의 중앙에서 평형을 이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밀도가 2로인 액체 속의 바닥에 고정된 용수철 위에 동일한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조금 늘어나 평형을 이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부력의 크기는 엄청 어렵네. 근데 부력의 식을 알면 좋은데,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부력의 식을 좀 아셔야지 푸는 건데, 이게 부력은 로지 V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원래 밀도 곱하기 액체 밀도 곱하기 부피 중력과 속도 곱하기 부피, 그렇게 계산하는데, 가에서는 지금 중앙이라고 되어 있네. 중앙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네.
그러면은 요 부피가, 여기 부피가 2분의 V일 거고, 여기도 부피가 2분의 V겠죠? 그러면 여기서 받는 부력은 rho GV.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이제 약분돼가지고 이제 rho GV네, rho GV고, 여기서의 부력은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부피. 그러면 2분의 1 rho GV. 두 개 합치면은 2분의 2니까 2분의 3 rho GV. 이거 합치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분의 3 rho GV. 여기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9N일 때 나의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 상수는 100N/m이고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라고 말하는 건가? 9N. 원래 중력은 9N이래요. 9N. 원래 질량은 9N. 무게, 중력은. 근데 얘가 위로 들어 올리는 부력이 있죠? 부력이 얼마냐면 밀도 곱하기 G 곱하기 부피. 이게 부력의 크기입니다. 이게 부력의 크기. 이게 그 부력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부력의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가에서 가에서는 이게 둥둥 떠 있는 거거든요. 둥둥 떠 있는 거지. 근데 떠 있으려면 부력이 요렇다라고 했잖아요. 2분의 3 rho GV가 부력의 크기잖아요. 이거랑 중력이랑 같은 거예요. 9N이랑. 이거랑 중력이랑 같은 겁니다. 9N. 왜냐하면 둥둥 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부력이 2 rho GV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뜨려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뉴턴의 힘이 되는 거냐면 요게 9N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에 2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 되니까 3분의 4배네.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4배를 하면 얘가 되잖아요. 그럼 이 크기의 힘이 얼마냐면 이게 9N이기 때문에 9 곱하기 3분의 4배. 그러면 12N의 힘인 거야. 12N.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12N이야. 12N. 근데 원래 중력은 얼마라고 했죠? 9N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용수철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3N 있어야 됩니다. 3N. 이거 이해하실까? 이거 어려운데 3N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3N만큼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수철 상수가 요렇다. 근데 이게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라는 게 뭐냐면 1m 늘어나는데 100N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탄성력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 곱하면은 탄성력이 나와야 되고, 탄성력이 3N이거든요. 용수철 상수는 100이고,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은 100분의 3m 늘어나야 되는데 100분의 3m는 3cm. 3cm. 그 답은 이제 1번인데 3cm만큼 늘어난다. 어렵죠. 그냥 들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잘 모를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너무 어렵죠. 그림과 같이 수조에 담긴 물체의 일부는 물 밖에, 나머지는 물 안에 잠겨 정지해 있다.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물체의 부피는 A, 잠겨 있는 부피는 B이고, 물의 밀도는 물체 밀도의 3배이다. 요 비율을 물어본 거죠, 비율. 그 밀도가 3배니까 이 물체 밀도를 보통 밀도를 뭐 이렇게 로라고 둡니다. 로라고 하는 것도 익숙치 않은데, 아무튼 얘 밀도를 로라고 두면은 물의 밀도는 물체 밀도의 3배이다. 그럼 물의 밀도가 3배죠, 3배. 그러면은 요게 부력이 얼마냐면, 부력은 로지 V라고 해서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부피, 요게 부력이에요. 이게 부력. 근데 부력하고 중력하고 똑같아야 돼, 지금. 그래야지 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부력은 이렇고, 중력은 얼마냐면 요거 2개 더한 게 부피죠. 2개 더한 게 A 더하기 B가, 그거에 밀도를 곱하면은 질량이고,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은 중력이에요. 원래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양변의 부피를 곱하면은,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한 거고, 요게 질량이거든요, 질량. 질량에다 중력과 속도 곱한 게 무게입니다, 무게. 이게 똑같아야지 지금 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애들은 이렇게 나누기 해가지고 지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고. 3B는 A 플러스 B고, 이항하면은 2B는 A고, 그래서 A가 2B이기 때문에 B분의 A가 2B잖아요. 2B. 답은 2입니다. 한 번 되는 거고요. 5번에는. 자, 줄 A에 매달려 있는 남자와 남자가 잡고 있는 줄 B에 매달려 있는 여자가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정지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같아서 정지되어 있는 거여서 알짜임이 0인 게 맞고요. 남자도 정지되어 있으면 알짜임이 0인 거고, B가 여자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여자가 B를 당기는 힘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주어 목적어를 바꾸는 거예요. B가 여자를 당기면 여자가 B를 당기는. 그 다음에 B가 여자를 당기는 힘과 여자에 작용하는 중력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맞는데, 여자가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요 B가 당기는 힘이랑 중력은 여자를 지구 쪽으로 당기는 힘이죠. 이게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고, A가 남자를 당기는 힘과 B가 여자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이게 주어 목적어가 반대가 아니야. 지금
얘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은 평형관계, 평형관계. 작용반작용 관계가 아니라 평형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에 100N인 정지한 물체를 3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끌어당겼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요거는 마찰력이 30N이 작용해서 그런 거고요. 마찰력이 왼쪽 방향이죠. 오른쪽 아니고. 떠받치는 힘은 100N의 물체가 누르는 힘만큼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100N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받치는 힘은 100N인 거고,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30N이고, 왜냐면 30N으로 잡아당겼는데 안 움직였으니까.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평형을 이룬다.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중력은 물체를 당기는 힘인데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두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까닭은 나무 토막을 당기는 힘보다 마찰력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마찰력의 크기랑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 도르래 아무튼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게 5m짜리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T2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해지는 거고, 이 힘을 얘네 둘이 또 이렇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T2와 OM은 평형 관계이다. 요거는 맞는 설명인데, 왜냐면 물체가 왜 맞는 게 아니지? T2랑 OM은 도르래 무게가 있나? 물체가 M이 여기 M이 있구나. 미안, M이 있군요. 평형 관계가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서 평형 관계의 힘은 T2의 힘이랑 6M입니다. 6M. 왜냐면 이 도르래 무게도 작용하니까 도르래랑 이 추를 당기는 힘이 6M만큼 있기 때문에 T2랑 6M이라고 하셔야 돼요. 6M. 그러니까 요거 각자의 힘이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힘이 각자 있으니까 T2의 2배는 6M이랑 같다. 이렇게 평형 관계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 이 두 개의 T1과 MT2는 평형관계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T2가 두 개고 M은 아래쪽 방향, T2도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 T2 T1이구나. T1 두 개랑 MT2 더한 거랑은 평형관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T2분의 T1은 3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어려운데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6M의 힘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둘. 여기 3M이고 여기가 3M입니다. 그럼 여기는 3M 더하기 M 4M의 힘이 여기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두 군데로. 여기 2M이고 2M입니다. 그래서 T2는 3M이고 T1은 2M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체의 성질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